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비나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계룡 영하 7.4도, 대전 영하 3.3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였고요. 오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나 눈은 오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내일까지 1에서 5cm입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출발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행정실장 A씨가 직원 4명에게 피해자별로 최대 4년 동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해당 학교 법인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25개월 된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시 탐방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박연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이름을 딴 전봉준 투쟁단 이야기입니다. 농민들로 이루어진 이 투쟁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양곡법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고 세종의 농림축산식품부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몰고 온 트랙터 20여 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전국농민회 총연맹 하원호 의장은 석고대죄하고 감옥에 갈 인간들이 감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함께한 농민들과 함께 정권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전봉준 투쟁단, 이렇게 트랙터 끌고 시위에 나선 이유 좀 더 알아보죠. 네, 이들은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 이후에 8년 만에 다시 모인 참이었습니다. 서울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외치러 가는 길이었고요. 지난 16일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출발해 시속 30km로 하루 8시간씩 꼬박 4일을 달려서 충청권 농민과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즉시 구속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 현장을 지켜본 양옥희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은 계엄 선포 당시 느꼈던 과거의 두려운 기억에 사지가 떨리고 피가 용솟음 쳤다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종에서 강렬한 저항 의지를 보인 뒤 다시 서울로 향했는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여군이 조성한 해외 농업단지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반면에 부여군에서는 이제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에 조성한 해외 농업단지가 지방 외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요. K농업의 해외 진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주에다가 벼 재배 시범단지를 만들었는데요. 토양 분석과 수질 검사를 거쳐 적지를 선정한 뒤 11만 제곱미터 면적의 논을 조성하고 이양기 등 농기계 10세대와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파견해 우즈베키 현지에서는 처음으로 기계로 벼를 심고 수확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던 남한간주와 부여군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시범 재배단지가 더 확대됩니까? 네, 부여군은 벼 시범 재배단지를 200만 제곱미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20배에 가까운 크기죠. 부여군은 향후 1000만 제곱미터의 땅을 49년간 무상 임대해 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마치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서 사세를 확장했던 제조업계 모습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K농업이 개발도상국의 땅과 인력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해외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산된 농산물을
농산물을 현지에서 팔거나 가까운 곳에 수출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군의 이 해외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외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고요. 이에 힘입어 2026년에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교육을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이 부여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K로 시작되는 한류의 영역, 그 농업까지 확장됐다는 소식 참 반가운데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장이 그 공약 사업 예산을 두고 단식 투쟁을 벌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전 중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이뤄졌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몇 달 동안 논란이 이어졌죠. 대전 중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이 구의회가 민생 경제를 외면했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구청장 공약인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과 주민자치 예산 등 내년도 구 예산 57억 원을 중구의회가 삭감했고요. 노인통합 돌봄이나 청소년 지원, 기후환경 관련 등 김 구청장의 역점 사업과 맞닿은 예산들도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예산들을 깎으면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구청장은 비상기업 사태로 골목 상권과 음식점 등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역화폐 같은 민생 예산은 다시 좀 생각해달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나서 일방적 예산 심의는 폭거라면서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고 삭감 예산을 되돌리는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삭감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당초 300억 원대 규모였던 지역화폐 발행액이 210억 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지역 상인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장수연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은 지역화폐 삭감은 상인들을 죽이려는 목적이라며 상인들을 먹고 살게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구는 삭감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내년도 추경안에 다시 올리겠다고 밝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군요. 그러게요.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서 재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네,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대전지법 4형사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올해 4월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상태로 1.8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동행 취재를 했는데요.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술을 드셨다면 반드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뭐 운전자뿐만 아니라 정말 타인에게도 위협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대중교통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리해 볼까요? 네, KTX가 멈춰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부 고속선 천안 아산역 인근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하면서 KTX 상하행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 대응팀을 투입해 긴급 조치하고 30여 분 뒤인 10시 6분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신호장애로 KTX 38편의 운행이 10분에서 40분가량 지연됐고 철도공사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연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식물 생장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대기 중 질소를 비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플라즈마 기술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공급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씨수소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던 서산 한우 목장이 개방됩니다. 서산시는 한우 목장 초원이 2km 길이의 데크와 전망 공간 등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목장 일부 공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장에는 주차장과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경기 침체, 탄핵 정국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벤처 1,000억 기업이 지난해 900곳을 넘은 것으로 조사돼 우리 경제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노경 청장 연결해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 1,000억 기업이 전국적으로 900곳을 넘어섰는데요. 900곳을 넘어섰다는 의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업들이 직면한 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벤처 1,000억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 벤처 1,000억 기업 수가 908개로 사상 처음으로 900개사를 돌파했고 예. 우리 대전 세종은 21개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이고요. 5년 새에 55% 급증한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이 103개사나 되고요.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기업도 25개사에 달합니다. 특히 3년 연속으로 신규 벤처 1,000억 기업이 100개 이상씩 늘고 있고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 비중도 25%로 증가해서 젊은 벤처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요. 예. 우리 총 매출액도 우리 235조 원으로 우리 세계 2위인 현대자동차와 어깨를 나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내 연 매출 1,000억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 벤처기업은 우리 매출액의 28%, 종사자의 24%를 차지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 벤처 1,000억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매출액과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과연 벤처 1,000억 기업 21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 기업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요. 예. 첫 번째 그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2016년에 설립한 바이오 회사로요. 항체 기반의 혁신 치료제, 특히 차세대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작년에 글로벌 제약사와 이렇게 우리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예. 2,300억 원, 올해는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예. 또 윈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1999년에 설립해서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우리 피부 미용이나 그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그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레이크 머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2010년에 설립해서 그 유기금속 화합물 전문 기업으로 세종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시작했지만 이들 벤처기업들이 연간 매출이 그 1,000억 원이 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한 우리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우리 98년부터 우리 벤처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걸 필두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부 출범 이후에 우리 창업, 벤처, R&D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발전해온 우리 창업 벤처 생태계가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줄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 벤처 캐피탈이나 우리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설립된 한국 벤처 투자의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예. 여기에 최근에 우리 쿠팡,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 성공 사례는 우리 후배 벤처기업들에게 많은 그런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쿠팡, 카카오 같은 그 벤처의 성공 신화들이 다른 벤처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벤처 천억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이런 벤처 천억 기업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고용 창출이나 산업 구조의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특히 우리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우리 후보군의 저변이 굉장히 이렇게 넓혀져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벤처 천업 그 행사에서 예. 벤처 천억 기업이 이룬 성과는 다른 많은 벤처 스타트업에게 지향점과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언급이 우리 벤처 천억 기업의 의미를 단적으로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돼주는 이 벤처 천억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 많아졌습니다만 사실 국제 경제도 위축되고 있고 내수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벤처 기업들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뭐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기업 5년 생존율 관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2022년 우리 통계청 우리 통계에 따르면 생존 기업 5년 생존율이 한 34% 정도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 창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우리 2022년 자료인데 정부 지원을 받은 우리 창업기업은 5년 생존율이 한 74%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기업이 5년 동안 생존해서 했었을 경우 30%, 70%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그 정부에서 네.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지원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원을 네, 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벤처 기업은 이 창의적인 신기술로 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높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벤처기업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위험성 높아진 상황이라는 시선들, 이런 걱정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벤처기업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높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혁신적인 기술과 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중요한 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슨도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했었고 우리 알리바바를 설립한 우리 마윈도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에 대한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실패 후에도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그리고
도피성 벤처 창업하는 경우도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도피성 벤처 창업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종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창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실패 확률도 높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고려할 때 그 충분한 조사라든지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서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벤처기업청에서 지원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창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예비, 그다음에 초기, 도약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나 또 우리 그 왔다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그 앱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왔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우리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 부처 전국에서 하는 주요한 창업 정보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터넷으로 뭐 왔다 한글로 검색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다 앱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금난 이외에 또 인력 확보, 판로 개척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대전 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만의 지원책을 또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는 우리 뒤에 내년도 역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 세종청은 우리 IPO 스케일업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우수 기업을 우리 여러 산하기관 전문가가 함께 방문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듣고 성장 전략이나 자금 애로, 판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마케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 많아서 기술은 굉장히 우수한데 경영 마케팅 역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대학, 기업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지역 대학생,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을 소개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인력난 해소에도 좀 기여하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만이 가진 강점이 또 대덕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덕특구가 가진 기술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방안들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들을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의 지원책 좀 필요할까요? 예, 우리 중기부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청이 함께 우리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매출 1,000억 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4월에 우리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마련해서요.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대책, 그다음에 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벤처기업 변화 대응력, 혁신 동력 창출, 수출 성장과 해외 진출, 스케일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레전드 50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서 우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 한 30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처기업청의 내년도 역점 과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잘 이렇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아까 그 기술 사업화를 위한 그 마케팅 운영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노경 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